see you're skeptical. You could have a little faith, it never killed nobody. What you waiting for? We're getting closer by the step, feels like it's just getting started. 교수님, 오늘 이렇게 소아 항생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진짜 기대가 커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항생제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일단 항생제부터 찾는 게 당연했고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오히려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부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항생제가 수많은 생명을 구한 위대한 약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대한 약을 너무 믿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이제는 항생제 내성이라는 아주 무서운 숙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균들이 항생제 공격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 아이가 심각한 세균성 감염에 걸렸을 때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쓸모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생제에 노출된 적이 없는 영유아에서도 내성이 있는 균주들이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실제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 세대가 마주한 현실적인 위협이 된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모로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결국 항생제를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제적인 고민들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대표적인 상황 5가지를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맞춰보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런데 보통 감기가 오래가면 세균 감염을 걱정해서 항생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감기의 대부분 90% 이상은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 바이러스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항생제는 설사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정말 필요할 때 약이 잘 듣지 않는 내성균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실제 소아과 전문의가 항생제를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기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진찰상으로는 전혀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폐렴, 세균성 인두염,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과 전문의가 항생제 치료를 권하는 경우에는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겪어보셨을 상황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건 바로 세모입니다. 아이들이 복용하는 시럽 항생제 중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항생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항생제로 가장 많이 처방받는 시럽이 바로 아목시실린 클라블란산 성분의 항생제인데요. 이건 냉장 보관이 반드시 필요한 항생제입니다. 하얀색 시럽약인 이 항생제의 경우에는 20도 내외의 실온에서는 하루 정도 있는 경우에는 바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고온에 노출되었다면 그보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냉장 보관하는 이유는 약의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 약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이상 상온에 보관하였다면 다시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어떤 시럽 항생제의 경우는 오히려 냉장 보관하는 경우 약효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약국에서 처방받을 때 권고한 대로 약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답은 단호하게 X입니다. 증상이 같아도 원인균이 다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나이와 몸무게에 따라 약 용량이 철저하게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형에게 맞는 용량이 동생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절대 다른 사람과 나눠 먹어서는 안 되는 개인 맞춤 약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긴 하지만 정답은 역시 X입니다. 남은 약을 재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상은 비슷해도 진단이 다를 수 있고 아이가 그새 커서 몸무게에 맞는 용량이 달라졌을 수 있으며 주제되는 약은 유효기간이 짧아서 약효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약은 과감히 버리시고 아플 땐 반드시 새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괜찮아지니 부모님 마음도 놓이시겠지만 정답은 역시 X입니다.
보호자분들 중에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걱정되어 복용하다가 임의로 중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복용 기간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도 복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한 질환으로 진단받아 처방받은 경우에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복용 기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퀴즈를 풀어보니까 무심코 할 뻔했던 실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만 잘 기억해도 우리 아이에게 항생제를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퀴즈의 핵심 원칙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유 금지. 두 번째, 남은 약 재사용 금지. 세 번째, 처방 기간 준수. 이 3가지만 지켜주셔도 우리 아이를 항생제 내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